번분수식 있고 나올 거야. 번분수식이라고 해가지고 번분수는 뭐라고 부르죠? 어떤 걸 번분수라고 하죠? 분모나 분자에 분수 형태가 있는 걸 번분수라고 해요. 그렇다면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런 것은 결국 분자를 분모로 나눠나가 되기 때문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되어서 결국 어떻게 계산하느냐? BC분의 AB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치? 네. 자, 근데 이렇게 매번 하기가 불편하니까 외워버리자. 번분수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 것 분의 밖에 것 이렇게 외워서 풀자. 안에 것 분의 밖에 것. 만약에 분모만 분수가 있을 때는 자, 분자도 분수로 만들어서 안에 것 분의 밖에 것으로 계산하자라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에 분모만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를 분수로 바꾸어서 안에 것 분의 밖에 것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게 번분수입니다. 뭐 간단해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방법보다는 나는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 자, A 플러스 B분의 A 마B 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A 마B잖아. 분모 분자의 분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보여줄게요. 분모 통분해봐. 자, A 플러스 B분의 약간의 합산을 할게.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더하기 A 빼기 B. 뭐가 되겠어? 2A. 이렇게. 자, A 플러스 B분의 통분해봐. A 플러스 B 빼기 A 플러스 B 하면은 2B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안에 거 곱하기 때 밖에 거 해주면 2A의 A 플러스 B분의 2B의 A 플러스 B니까 없어 A분의 B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번분수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다. 빨리 체크하래. 빨리 체크하고 와! 왜 이렇게 자, 오늘 안 오기 때문에 맞네, 그거?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보다 나는 이런 방법보다는 불편해. 분모분자를 통분하는 게 참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도 되잖아. 그냥 A 플러스 B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버려.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를 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A 마비 분의 분자의 A 플러스 B를 곱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 거니까 2A 분의 2B. 좀 더 깔끔하지 않아요? 막 통분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됩니다라는 성질을 사용할 겁니다. 문제 3-1번에 2번을 풀어봐요. 얼른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이건 통분하고 정리하고 통분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3-1번에 2번. 봐요. 하나씩 통분해 가는 거야. 하나씩. 1-2번만 할까요? 3-1에 2번만 하십시오. 차례로 통분하면 돼요.
이거 통분하면 a분의 a 플러스 1 분의 1.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안에 거 곱하기 밖에 거 하면 역수가 돼버려. 이렇게. 그치? 그래서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자, 통분해도 되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a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도 되고 곱해버리면 a 플러스 1 빼기 a분의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자,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이 세 번째 부분이 나중에 미적분 같은 데 가게 되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자,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일명 부분분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게 나중에 좀 위쪽 수학을 하게 되면요 많이 쓰는 건데 부분분수가 뭐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로 있는 분수를 찢는 방법이야. 자,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어. a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잖아. 얘는 어떻게 찢어지냐면 분모의 뒤에 것 빼기 앞에 것분의 분자 가로 열고 빼기 분모가 빼기로 찢어져요. 자, 이런 것들을 부분분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분수를 부분분수로 변형한 겁니다. 자, 증명하는 방법은 통분식에서 계산하면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외우는 거예요. 공식.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찢어진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n 플러스 1분의 1을 자, 분모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찢어버릴까? 분모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는 얼마야? 분모의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얼마야? 1이지. 1분의 분자 1 쓰고. 오케이? 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찢어지거든? 그래서 예전에 저 초등학생들 올림피아드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이걸 계산하시오. 이렇게. 자, 통분을 미치겠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뭐. 원래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이 통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좋아져요. 자,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규칙. 어떤 규칙입니까? 그리고 특히 부분분수가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100% 부분분수 쓰는 문제예요. 그리고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부분분수를 쓰는 건데 일단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이게 어떤 규칙으로 돼 있을까? 이 분모가 생각해봐. 2, 6, 12, 4, 5 아까 이 전 시간에 선생님과 상호 문제 맞춰가지고 문상 받은 것 같아. 편의점 문상. 어떤 규칙일까요? 2, 6, 12, 50, 42. 2를 못 만나 1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거 얘기하고 이걸 얘기했을까? 이거에 관련되겠지. 나란한 두 수의 곱.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가이즈만 1 이렇게 5 곱하기 뭐라는 거지? 뭐야 얘 진짜 뭐야 피곤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10 곱하기 미안해 내 잘못 잘못 만들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많은 분수의 합 또는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부분분수 쓴다고. 그럼 부분분수 써봐봐.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1 얼마야? 1이지. 안 써도 되겠지. 빼기로 진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분자 1.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보입니까? 보입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속 어떻게 돼요? 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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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분리가 되지?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1. 1.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여기까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1 빼기 11분의 1. 이게 좀 규칙적인 분수의 합을 구할 때 쓰는 게 부분 분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들 보시면 분수, 여기 많은 분수는 안 나와. 나중에 시그마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많은 분수가 나오게 되고, 아직은 많은 분수가 안 나옵니다. 자, 필수제 3번 보십시오.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분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로 통분하면 돼요. 근데 통분하는 과정이 꽤 귀찮겠죠. 그런데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얼른 부분 분수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분자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빼기로 찢어버리는 거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자,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1. 뭐가 됩니까? 또 2분의 1이죠. 묶어 2분의 1. 그리고 뒤에 것 빼기 앞에 보이죠? 보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분자 2분의 1 묶어. 자, 그리고 빼기로 찢자. 자, 그렇다면 결국 차례대로 없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일 앞에 것과 제일 뒤에 것만 남기고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이겠죠. 통분을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통분 시킨 거야. 곱하고 곱해서 빼버린 거야. 자, 이렇게. 알겠어. 근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 분수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그래요. 자, 그렇다면 3-1번에 3번을 보시고요. 보이죠? 3-2번을 보세요. 많은 분수가 더해졌죠. 그럴 때는 부분 분수를 써야 되고 분모를 곱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분모들을 곱의 형태로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부분 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다음 주쯤에 교재 검사겠죠. 끝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잘할 텐데. 그래도 그래도 더. 생각보다 나쁘지 네?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선생님 오케이? 할만해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유리함수 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요 진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렇다면 유리함수는 어떤 걸 유리함수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숫자가 유리수가 있는데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 식도 마찬가지예요. 식도 유리식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유리식이 있는데 유리식은 정수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정수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분수식. 자, 분수식이 정수가 아닌 유리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도 있어요.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유리식에 대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다항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항함수라고 하죠.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분수식에 해당하는 것을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배웠으니까 분수함수를 배워서 유리함수를 마무리시키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냐? 분수함수를 처음 배우느냐?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분수함수 배운 게 언제야? 중1 때 반비례 함수로 배웠어요. x분의 1, x분의 2. 이게 바로 분수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을 y는 x분의 a로 출발해 보십시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까? x분의 2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x분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겠지만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1,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조분의 1. 절대로 얼마가 되지 않아요? 0이 되진 않아요. 가까워만 지는 거야. 그런데 2분의 1로 주면 2, 3분의 1로 주면 3, 4분의 1로 주면 4, 1000분의 1로 주면 1000, 조분의 1로 주면 조가 돼요.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가졌냐?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기서는 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하고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날 수 없어. 자,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날 수 없어요. X축하고도 만날 수가 없고 Y축하고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점점 가까워져요. 자, 그럼 나중에 얘기할까고 마이너스 1로 주고 마이너스 1로 주고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X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려가서 Y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칭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대칭 쌍곡선. 무언가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야. 딱 봐도 무엇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 두 그래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만 대칭 쌍곡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말했지만 X축이 그래프가 X축에 만나진 않아요. Y축도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근데 X축과 Y축은 점점 그래프가 근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X축을 10으로 나타내면 Y는 0이고요. Y축을 10으로 나타내면 X는 0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점근선이라고 불러주는데 유리함수에서는요 이 점근선이 겁나게 중요해요. 2차 함수 그릴 때 꼭지점 찾잖아. 그것처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무조건
무조건 점근선부터 찾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의 꼭 지점 같은 문제야. 이것부터 찍고 시작해요. 자, 현재 지금 이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됩니까? x가 0이라고 했고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0,0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불러줬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점교. 수학적으로 점교 이런 말은 없지만 나는 점교 이렇게 부를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리함수는 점교에서 시작해서 점교에서 끝납니다. 점교로 모든 게 다 거의 90% 이상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이 참수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이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알겠어? 자, 이런 성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그래프는 대칭인 쌍곡선이라고 했어.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첫 번째 아까 0,0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또 노란색은 무엇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원점에 대해서 정대칭 도형이고요.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그렇지.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또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그렇죠.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항상 쌍곡선은요 세 가지에 대해서 yx, y-x 세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인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외우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 유리함수는 정교에서 시작해서 정교에서 끝납니다.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정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교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항상 정교와 연관이 돼요. 정교가 대칭점이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 정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정교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고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렇다면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해볼까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와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뭐 대칭도 안 해도 숫자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것도 또한 x축과 y축과 안 만납니다.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똑같이 점근선 존재하게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은 무엇이다? 0,0이더라. 똑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점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점교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과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져요. 다른 점이라고 2, 4분면 4, 4분면 지나가고 1, 4분면 3, 4분면 지나갑니다. 1차 함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y는 x 그래프는 3, 4분면 1, 4분면 지나가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2, 4분면 4, 4분면 지나가잖아. 근데 정비례 함수하고 비슷해. 지나가는 4분면은 개수가 양수면 1, 3, 4분면 개수가 음수면 2, 4, 4분면을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딱 아시면 끝나요. 이 단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평행이동이겠죠. 그치? 이 그래프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어렵잖아. 생각보다 그래프 모양은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세 번째 y는 x분의 a가 양수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얘가 x분의 2라는 그래프야. 나는 x분의 2를 그리고 싶어. x분의 2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원점에서부터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이거야. 멀어져요. 왜?
x분의 1로 주면 1 나오는데 x분의 2는 1로 주면 더 큰 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분의 2는 좀 더 멀어지는, 점점 멀어진다. 이게 됩니다. 만약에 2x분의 1은 숫자가 줄어들었잖아. 1로 주면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생기게 됩니다. 즉 A가 증가할수록 원점에서 뭐라고? 멀어진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진 않아. 이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 얘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면 뭐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는 멀어지겠죠. 그렇지?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값 a가 증가할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가 필요하지? 자, 알겠죠? 자, 이건 중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쉬워요. 뭐 자세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5를 그리세요. 대충 1, 4분면, 3, 4분면을 그려두시고 점 하나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느 4분면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 되어 주실 겁니다. 지금 220쪽에서 쭉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개념 체크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자, 2차 함수를 배울 때도 0,0이 시점에서 평행이동이 되는 것들을 배웠잖아. 그래서 이 유리함수도 분수함수도 평행이 되는 걸 배울 텐데, 자, 네 번째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자 평행이동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x 막 p를 집어넣어요. 반대로 y 대신에 y 막 p를 집어넣습니다. 왜? y는 2의 x의 제곱이 있어요. 얘는 꼭지점이 뭐가 돼요? 0,0이잖아. 그런데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1,2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죠.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어요. 반대로 이렇게. y 대신에 2가 넘어가니까 y 빼기 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할 때 식은 반대부호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이동에서 배웠지만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x 대신에 x 마 p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마 q를 집어넣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y축으로 q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뒤에다가 그냥 더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걸 딱 보고 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점근선의 몇 점입니다. 기본적인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기 때문에 점유가 0,0이에요. 그쵸? 뭐 a가 양수라면 1, 4분면 3, 4분면이 있었겠죠. 자 얘는 x축 p만큼 y축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고점이 뭐가 되겠어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p,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2차 함수, 자꾸 2차 함수 얘기를 하는데 마치
2차 함수하고 똑같아요. 이 식이나 꼭지점 1,3 점근선 교점 1,3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점근선 교점 찾고 당연히 평행 이동하게 되면 A 값은 분자에 있는 A 값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같으면 그래서 진분수로 바꿨을 때 진분수잖아요. 1차분의 0차니까 진분수로 바꿨을 때 분자가 원래 있던 분자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추워요? 아니에요. 자, 알겠어. 그리고 A가 양수면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Y는 x-1분의 3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자. 제일 처음에 찾는 건 뭐? 정교가 뭐다? 정교 1,4 정교 찾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봐요. 두 가지를 보여주겠어요. 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1,4가 정교네. 1,4니까 1,4를 찍어야 돼요. 1,4를 찍고 A가 정교예요.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y절편 찾아주는 게 좋아요. x에다 0 넣어주면 1이거든요. 여기를 지나가면 y절편을 찾는 이유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3, 4분면을 안 지나게 된단 말이야. 이런 4분면을 어느 4분면 지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y절편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대칭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정교가 1사분면에 있으면 이 정교가 센터랍니다. 센터 그림의 센터. 그럼 조금 머리가 있으면 1사분면을 크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1사분면 쪽을 좀 크게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4 하고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그래프답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1사분면에 점근선이 있으면 1사분면을 크게 그리려고요. 이거 뭐가 바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리다 만 거 같잖아요.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일단 설명을 쭉 하고 2교시 때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만약 하나 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이 있다고 치자. 정교가 뭐야? 정교.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정교부터 찾습니다. 이번에는 3, 4분면인데 3, 4분면을 크게 그려야지. 자 이렇게 그려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환장합니다. 이 자식 센스 있네. 이럽니다. 자 마상 양수야 음수면 몇 사분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사분면 4사분면. 네. 여기 원래 걸 말고 옮긴 걸 기준하는 거야. 원점을 이게 옮겨버린 거야. 근데 y절편 찾아줘야 돼요. x에 0을 주니까 마이너스 5네 이 정도를 지나네. 대충 뭔가 대칭적인 모양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한 방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바로 정렬을 바로 알 수 있게 나타내지는 이 식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도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게 쉽게 주어진 것. 그럼 이게 뭐냐? 그래프가 전부 다 표준형으로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일반형으로 주어진 대부분의 문제가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는 ax 플러스 b분의 1 cx 플러스 b.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1차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말은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분의
3x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밖으로 뭐가 나갑니까? x 개수분의 x 개수가 나간다고 그랬어. 3이 나가요. 그리고 암산합니다. 3x 빼기 3이 올라오네. 3x 빼기 3이 올라오는데 이 밑에 보시면 얼마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야. 정교 1,3이 정교예요. 그래서 1, 4분면을 좀 크게 그리고 나서 1, 3 정교가 있고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y절편 찾기 위해서 x 연결주면 마이너스 1. 이거는 여기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는 끝나면 되는 뜻이에요. 쉬었다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 쭉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배고프고